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어디다 대고 이런 식의 그걸 표정을 보였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과 선거 후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죄송합니다.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정말 구체화해야 됩니다.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왜 죄송하십니까? 네, 아니 뭐 분이 나오셨는데 그런 얘기 해가지고 사실 대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선거를 그런 의식해서 거랍니다. 각종 개혁도 하고 노력도 하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것이 그거 안 끝한 선거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요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새누리당도 선거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전에. 예. 대통령 선거 전에. 여기 활동 시한이 쇄신특위 활동 시한이 6개월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 시간 없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뭐 상당히 좀 오버하죠. 뭐 의원 세비도 다 반납하라 그러고, 또 무슨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 그러고, 뭐 김증도 안 된다고 과거에 한나라당 모습하고 새누리당하고 좀 많이 다르네. 좀 인생 많이 듭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안 봐요. 실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요소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허지부지 될까? 그 전에 이번에 안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야당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해가지고는 뭐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야가 바로 경쟁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거 정치의 저는 그 강점이라고 보는데 국민들이 앞서 쇼다라고 하는 의견이 일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직시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 한마디씩밖에 말씀 기회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세웅 씨 말씀하신 것에 좀 초과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개인 의원에 대한 문제는 당내 문제 보더라도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도 이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특권을 다 내려놓아라. 말은 좋습니다만은 내려놓을 경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국회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라. 지금의 우리 검찰 권력을 통제하지 않고 검찰 권력의 무분별한 작동을 국회가 막지 않으면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거는 여야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 쪽으로 지금은 넘어가면은 다음에 새누리당이 야당이 될 경우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찰 문제를 보다도 좀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드립니다. 예, 노 교수님? 네, 이거 토론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런 논의가 벌써 수십 년째 있었습니다. 네, 이번만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구체화된 건 아주 적습니다. 아까 근데 국회법 조금 개정해가지고 뭐 표결에 부채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것도 안 하면 강제사항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논의가 됐으면 또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기왕 이렇게 좀 센세이션하게 됐으니까 이번엔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라도 논의만 하지 말고 총론만 말하지 말고 강론도 얘기해서 좀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으라고 하는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제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여야 각기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에 맞춰갖고 반드시 이번에 국회법이라든가 관련 법들 개정해갖고 국민들 앞에 국회가 정말 변화됐다 하는 그런 모습을 꼭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일하는 국회, 쇄신 국회를 사실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게 충분한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태를 당하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쇄신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진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씩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쇄신특위가 6개월의 시한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6개월 내에 그 가시적인 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6개월 해놨지만 이거는 그보다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위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상당 부분 많은 법안의 준비까지 어떤 걸 발의를 한 것도 있고 발의할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해갖고 구체적인 법안의 성안 작업을 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양당의 쇄신을 놓고 보면은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불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면책 특권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국민 소환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결과를 기대도 좋겠습니까? 예.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 그 기다려 보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된 의견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부산의 정인호님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대구의 윤한조님은 여야가 불체포